공부가 안 돼 버리더라고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파이토타임 그 짜오페이 첸 박사가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신제품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리뷰해 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파일을 받았을 때 이게 완전한 그런 영상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로 누가 녹음한 파일이라서 되게 소리도 불분명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 번 들어가지고 제가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제 파이토 타임을 안 드셔보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새로 이렇게 접하는 제품이라서 이것이 저도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무작정 다 샀거든요. 무작정 사서 무조건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맛이 이렇네, 이거 맛이 이렇게 얘는 간을 해독하는 거래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을 듣고 제품을 먹어보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파이토 타임. 네네.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면, 파이토 타임은 알고 보니 중국의 양차라는 서늘할 양자에다가 먹는 타입니다. 양차의 배경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양차. 네, 중국의 양차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노동학을 하고 나면 우리 근육통 오잖아요. 그죠? 근육통 오고, 어, 근육 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근육은 간에 속해요. 간이랑 근육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간을 해독을 해주면서 그 피로를 풀어주면서 저절로 근육통도 없어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민간요법이라고 할 것이 없이 생활 속에서 먹었던 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중국 문화유산으로 얘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차.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지금 왕노지라는 요 팩에 있는 요 음료수요, 그냥 슈퍼마켓 가면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요즘에 마라탕 많이 드시죠? 마라탕. 그죠? 옛날에는 마라탕 없었는데 한국에 진짜 마라탕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호구어?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지역이 사천 지역이에요. 사천 지역이면 매운 음식. 그러니까 사실 마라탕의 맛이 매운맛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던 맛은 마학 맛. 그래서 마라탕인 거예요. 마가 산초의 맛인데 혓바닥에 들어갔을 때 떠릿떠릿한 그 맛. 그 다음에 라한 맛은 매운맛입니다. 그거가 합쳐진 게 마라탕이에요. 근데 중국 사천에서 먹는 호구어도 그 산초와 고추의 고추로 만들어진 마하면서도 매운맛이 나는 게 마라탕이에요. 근데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불올라 그래요. 쌍호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 쌍호라는 말을 아주 되게 잘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피로해도 막 입에 입병 나죠. 입병 나거나 어떤 사람은 어, 잇몸에 출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밑으로 출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다 불이 올랐다고 표현해요. 짱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먹는 차가 바로 양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차는 뭐냐? 양차는 그럼 전통적으로 먹었던 양차라는 거는 뭐냐? 첫째는 소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염 작용이 있어야 돼요. 염증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간의 해독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간의 해독 작용. 그리고 먹으면 소갈을 없애줘야 돼요. 즉 목마름을 없애줄 수 있는 차여야 돼요. 여름에 그죠? 더위를 식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의 기능의 회복을 돕는 차여야지만 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양차 하니까 서늘한 양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서늘한 양자? 내 몸은 좀 찬데 그러면 이 찬 게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지 않고요. 얘는 체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양차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야지 양차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간의 기능을 돕게 해야지만 또 양차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간은 어떠한 장기냐면요.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기죠. 왜냐하면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래서 간은 화학공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간은 우리 몸에 들어왔던 어떤 화학도, 어떠한 것도 다 해독을 합니다. 간에서. 간은 그 자체가 바로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간은 배사를 하죠.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사를 합니다. 간은. 그리고 간은 소화를 돕죠. 우리가 소화를 돕죠. 간은. 간은 또 소화를 돕는 거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간이란 장기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 몸에서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간밖에 없어요. 그만큼 걔가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냐면 그만큼 걔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걔가. 근데요, 이 간이요,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간은 손상을 받아도 아픔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간은요, 우리가 고열량의 한 끼의 식사, 고지방, 치킨 음식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간은 염증이 난대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죠. 간은 아주 많이 손상을 받아야지만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에 종양이 생겼어요. 종양이 한 10cm 크기 정도 커져야지만 그때서야 간이 불편하다고 우리는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은 그러면 간이 어떻게 나빠지냐? 간이 계속 우리가 나쁜 식생활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해서 간이 계속 염증이 나다 보면 간은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가 되는 간이 경화, 그러니까 간이 간경화가 되고요. 간경화가 되면 또 간암으로 될 수 있고요. 간암이 또 간부전으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지면 당뇨병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당뇨병이랑도 연관이 있죠.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진 사람은 뭐로 느낄 수 있냐? 간이 안 좋아진 사람은 피로감, 만성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요. 갑자기 체중이 줍니다. 왜냐면 간은 소화기를 아까 전에 하는 일을 돕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면 체중이 확확 줄죠. 간한 자들 치고 물론 간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얼굴색이 푸르둥둥 꺼먹고 말랐죠. 예. 그러면 또 간이 또 손상받을 수 있는 또 이유가 간을 상하게 하는 음식, 그 간을 손상받게 하는 거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알코올을 들을 수 있죠. 우리 알코올을 먹으면 간이 손상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음식에 들어가는 알코올은 상관이 없냐. 음식에 들어가는 알코올도요. 한 80%는 음식에 남는데요. 요리를 해서 날려도 80%는 남아있는 거래요.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비타민 A,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도 간을 손상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초. 약초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아요. 약초라고 해서 우리는 다 왜 우리 한의원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약도 그래서 장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초라고 해서 간에 안전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 약재 같은 예를 들면 하수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수호. 왜 하수호 신장에도 좋고 머리 검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수호 아무리 먹어도 머리 안 검어진대요. 근데 하수호는 1.5g만 들어가도 우리가 1.5g만 들어가도 간이 손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삼칠이라고 들어보세요. 석삼자에다가 숫자 7자라는 삼칠. 다른 말로는 전칠삼이라고도 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렇고, 이거를 차로 이렇게 우려서 먹는 거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사가지고 한국에도 가져가시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칠삼도 간을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전칠삼을 왜 많이 드셨냐면, 이제 고혈압에도 좋고, 혈전을 녹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칠삼을 쓰는데요. 전칠삼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다 빠져나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간에 쌓인대요. 간에 쌓이기 때문에 간을 손상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간이 손상을 받으면 피부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요. 약간 오심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혈뇨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약재가요. 옛날에는 그냥 그걸 전통적으로 썼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거를 하나하나씩 심도 있게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chen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의 약재를 가지고 얘가 정말 어떤지 연구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EXL chen 박사 연구실에서는 정말 연구실에서는 하나의 약재를 갖고 심도 있게 그거를 그냥 심도 있게 하나를 갖고 하는 거죠. 그 약재가 어떠할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작업을 꼭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한약 이런 중의약 그런 같은 약초들은 요즘에 중금속 함량이 많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하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파이토타임은 두 가지 맛이 있어요. 파이토타임은 이 제품은 파이토타임 그냥 맛이 있고요. 파이토타임 조이가 있어요. 근데 조이는 말 그대로 왜 조이겠어요? 약간 단맛이 들어가 있어서 조이입니다. 네, 두 가지 맛이 있고요. 네, 이렇게 파이토타임에는 헛개나무 열매, 선초, 겨울 멜론, 녹차, 국화, 비파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선초 하면 사람들이 선초가 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선초는 음식입니다.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 여행 가거나 홍콩 여행 가셨으면 어쩌면 선초를 관련된 음식을 먹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신차오 오케이. 신차오. 네. 네, 신차오거든요. 중국말로는. 이게 지금 중국의 네이버랑 비슷한 그런 바이두라는 거기에 들어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그림 보이세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 검정색 푸딩 보이세요? 검정색 푸딩 같이 생긴 거? 네. 푸딩. 이게 선초라는 잎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잎이고요. 이 검정색 푸딩같이 생긴 거. 젤리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건 푸딩이에요. 푸딩. 젤리는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푸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거 보시고 나서 이제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를 가면요. 이런 거를 파는 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먹는 그냥 간식 같은 거예요. 간식 같은 건데, 이렇게 음식처럼 쓰는 선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선초로. 얘가 얘를 양분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맛은 저도 먹어봤어요. 저도 먹었는데 여름에 이제 더위 식힐 때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제가 있죠. 네. 그리고 자, 그게 선초인데 선초는 이제 대만 사람들이 많이 먹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잎을 보셨죠? 자, 네. 그런데 이 선초도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진 식품처럼, 음식처럼 먹는 음식인데, 얘는 고농축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에 선초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를 못 가지지만, 얘를 고농도로 농축시키면 얘 식품이 갖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농축이 효과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선초가 하는 일은 그럼 뭐냐? 여름에
더위 먹지 말라고 먹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갈에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지?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양혈작용, 피를 타게 해주고요. 해독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헛개나무 열매, 여러분 헛개나무 열매도 지구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헛개나무 열매라고 일부러 썼어요. 왜냐면 지구자보다는 헛개나무 열매가 더 친숙하실 것 같아서 요즘에 헛개나무 열매 언제 드시죠? 한국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헛개나무 열매 우리는 술 해독하는 음료로 되게 많잖아요. 역시 헛개나무 열매는 우리 간을 좋게 해주고 간을 해독해주는데 알코올로 인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그 분해하는 효소를 헛개나무에 있는 성분이 그 효소를 좋아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을 해독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파엽은 지금 비파엽 잠깐만요. 비파엽은 바로 요 밑에 약간 열매 보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그런데 열매가 있는데 이게 한 살구 크기만 해요. 살구 크기만 한데 이렇게 중국 한번 요거가 이 열매를 먹는 건 아니고요. 요 열매는 봄에 나옵니다. 살구 크기만 하고요. 맛은 아주 좋아요. 살구보다 사실 더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중의학에서 쓰는 거는 바로 이 잎을 씁니다. 잎. 그럼 비파엽은 어디에 좋으냐? 얘도 간을 해독하는 데 쓰이고요. 위를 좋게 해주고 해독하는 걸 도와주고요. 또 위를 좋아지게 했고 폐를 좋아지게 해요. 사실 폐의 기침에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죠. 비파엽이. 그리고 겨울 멜론, 왼쪽에 있는 겨울 멜론. 겨울 멜론은 아시는 분들도 한국 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과의 야채 종류입니다. 과 종류고요. 이렇게 그거를 끓여서 국으로 먹거나 먹으면 아주 맛이 시원하고 아주 좋은 그런 건데요. 템 박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농축이 되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식물이 없대요. 겨울 멜론을 농축시키면 농축이 되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식물이 없다. 왜 좋으냐 하면 혈관을 음, 넓어지게, 그러니까 혈관이 그러니까 유연해지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청소해. 그러니까 산사나무 혹시 아세요? 산사나무? 산사나무 그 산사라는 저희 제품 중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산사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혈관을 심장약에는 저희 제품에 심장에 관련된 제품에는 걔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혈관에 있는 고지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혈관을 정화시켜주고 그래서 혈관을 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혈관의 탄성을 좋아지게 해주는데 바로 동과를 겨울 멜론을 이렇게 고농축시키면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밑에 있는 녹차, 국화, 항산화 성분이 많죠. 항산화 성분이 많으면서 또 간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간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차를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chen 박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고열량의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면 뭐 외식을 할 때, 매운 걸 먹을 때, 튀긴 걸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같이 파이토타임을 가지고 와서 한 차를 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음용하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파이토타임을 먹게 되면 매운 음식 먹을 때 아주 매운 음식 우리가 매워서 막 못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화이트 타임을 가져가면 그 매운 게 많이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매운 음식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 헛개나무는요. chen 박사님도 아시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 헛개나무를 그냥 차로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우려서 먹으면 거의 맛이 안 난대요. 차로서 그 맛과 효과를 낼 수가 없대요. 맛이 전혀 거의 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헛개나무 열매를 만드는 음료들이 과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서는 그게 안 되니까 과실 뿌리 그다음에 가지까지 다 같이 뿌리는 아니지만 가지까지를 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끓인다고 하는데 저희 파이토타임은 헛개나무의 열매로만 만들었습니다. 열매로만 만들었고요. 열매를 아주 고농축시켰죠. 그래서 고농축시켜서 그 효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약간 결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끈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결정되면 이거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주 고농축됐기 때문에 결정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끈적대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거 녹일 때 일반 물에다가 녹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타실 때는 뜨거운 물, 한 80도 정도의 물에다가 타서 먼저 녹인 다음에 내가 차갑게 먹고 싶으면 차가운 물을 더 넣고 해서 온도를 맞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파이토타임 드시고 파이토타임 너무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 정말 센시티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옛날 흑설탕 맛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제가 맞습니다. 여기 안에 흑설탕으로 맛을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흑설탕이 아니라요. 중국 사람들은 이 흑설탕을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들 생리통이 있을 때도 흑설탕을 타서 먹거든요. 그러면 생리통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흑설탕을 시럽처럼 쓰는데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흑설탕의 맛으로 파이토타임의 맛을 조절을 했어요. 맛만 썼어요. 그러면 흑설탕의 당은 없애고요. 그 흑설탕의 맛만으로 파이토타임의 맛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타임에 들어가 있는 조이에 들어가 있는 단맛은 바로 과당이라고 합니다. 과당이 흑설탕의 당분보다 더 비싸대요. 만약 싸게 만들려면 흑설탕을 그대로 넣겠죠. 근데 과당을 왜 쓰냐고 하면 여러분 저희 과당을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지? 민감해져요. 근데 혈당 상승 지수가 과당이 28%래요. 28% 혈당 상승 지수가 낮고요. 그다음에 포도당 100%, 그다음에 사탕수수의 당분은 88%, 아니 사탕수수는 67%, 바로 백미가 88%예요. 그러니까 과당을 보면 되게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쌀은 먹으면서 과당을 보면 민감해진대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쌀은 88%, 과당은 28%로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토타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았고요. 아마 제품을 조금 파이토타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